12살의 샨다는 인기가 많은 소녀였습니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치어리더로 활동했고 중학생이 되어서는 배구나 농구, 소프트볼 등의 각종 스포츠팀에서 활동하는 등 활기찬 성격이었죠. 샨다는 1991년 10월 학교에서 14살의 아만다 헤브린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친하게 지내다가 연인 사이로 발전했죠. 아만다는 샨다와 달리 학업적 성취가 높지 않았고 교내에서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이었습니다. 샨다는 아만다를 알게 된 이후로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샨다와 아만다는 함께 학교 무도회에 갔는데요. 그곳에서 함께 춤을 추고 웃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아만다의 전 여자친구 멜린다 러블리스를 마주치게 됩니다. 러블리스는 아만다가 1년 전에 사귀었던 전 여자친구였는데요. 헤어졌지만 아만다에게 굉장히 집착하고 있었죠. 러블리스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질투심을 느끼고 굉장히 화가 났고 5살 어린 샨다에게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한편 샨다의 어머니는 딸과 아만다의 관계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만다가 자신의 딸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샨다의 어머니는 아만다가 딸에게 보낸 성적인 내용의 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만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딸과 연락을 하지 못하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렇게까지 했지만 아만다는 무시하고 계속해서 샨다에게 전화를 걸고 편지를 쓰는 등 연락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국 샨다의 어머니는 딸과 아만다를 멀리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샨다를 가톨릭 학교로 전학시킵니다. 러블리스는 샨다가 가톨릭 학교로 전학 간 이후에도 아만다에게 연락을 해서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2달 동안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샨다와 자신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고 했죠. 아만다는 샨다와 계속 연인으로 지내겠다고 선택했고 거절당한 러블리스는 내 여자친구 샨다를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만다의 전 여자친구인 17살의 멜린다 러블리스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17살의 로리 타켓과 그리고 15살의 호프 리피, 토니 로렌스를 만납니다. 다 함께 만나서 놀기로 했는데요. 러블리스는 나머지 3명의 친구들에게 아만다와의 만남을 방해하는 12살 소녀 샨다에게 겁을 주러 가자고 제안합니다. 자신의 여자친구를 빼앗은 데다가 자신과 똑같이 되려고 노력하는 카피캣이라고 거짓말을 했죠. 그러고는 죽이지는 않고 칼로 위협만 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오후 8시에 샨다가 아빠와 새엄마와 함께 지내는 집으로 차를 몰고 갑니다. 멜린다는 담요를 덮고 차 뒷좌석에 숨었죠. 샨다와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호프 리피가 문을 두드리고 샨다를 불러냅니다. 리피는 자신이 아만다와 친구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만다가 마녀의 성에서 샨다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오하이오 강 근처에 있는 버려진 건축물을 사람들은 마녀의 성이라고 불렀죠. 샨다는 자신의 부모님이 아직 깨어있으니까 몰래 나갈 수 있는 자정에 다시 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차를 몰고 가서 자정이 될 때까지 밴드 공연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시 30분이 되자 다시 샨다의 집 앞으로 갑니다. 러블리스는 칼을 들고 담요를 덮고 차 뒷좌석에 숨었죠. 샨다는 부모님 몰래 집 밖으로 나와서 아만다는 어디 있냐고 물었고 아직도 마녀의 성에 있다는 말을 듣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타고 마녀의 성으로 가는 길에 나머지 3명은 샨다에게 아만다와 무슨 사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러블리스가 뒷좌석에서 튀어나와서 시카를 샨다의 목에 들이댔죠. 샨다는 비명을 질렀고 제발 자신을 해치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마녀의 성에 도착한 뒤 그들은 샨다를 강제로 차에서 끌어내서 옷을 벗기고 손목과 발목을 묶고 폭행했습니다. 로렌스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은 샨다에게 이 집이 한때 9명의 마녀의 소유였다면서 마을 사람들이 마녀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을 태웠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샨다는 겁에 질려서 제발 자신을 집으로 데려달라고 애원하고 흐느꼈지만 그들은 몸에 불을 질러서 죽이겠다고 협박했죠. 하지만 마녀의 성 옆으로 차 몇 대가 지나쳤고 사람들에게 들킬 것을 염려한 그들은 샨다를 다시 차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리피의 집 근처에 있는 숲이 우거진 지역을 향해 운전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여전히 폭행은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러블리스와 타켓은 샨다의 가슴과 복부를 찔렀는데요. 칼이 무뎌서 잘 베어지지 않자 정신을 잃을 때까지 끈으로 목을 졸랐습니다. 그들은 샨다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리피의 집 안으로 들어갔지만 트렁크 안에서 들리는 샨다의 비명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들은 트렁크를 열고 다시 샨다를 찌른 후 조용해질 때까지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유소로 차를 몰고 가서 빈 병에 휘발유를 가득 채웠죠. 그 후 다시 외딴 들판으로 왔습니다. 로렌스와 리피는 차에서 내리기를 거부했고 러블리스와 타켓은 쓰레기통에 휘발유를 붓고 샨다의 몸에 불을 지른 후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하지만 러블리스가 혹시나 샨다가 살아있을까봐 걱정이 된다며 다시 확인 사살을 하기 위해 돌아가자고 했죠.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휘발유를 더 붓고 샨다가 죽은 것을 확실하게 확인합니다. 그 후 오전 9시 30분 4명은 아침을 먹으러 맥도날드로 갔습니다. 그들은 소시지를 먹으면서 마치 불에 탄 샨다의 시체 같다고 조롱하기도 했죠. 러블리스는 나머지 3명에게 오늘의 일은 우리끼리만의 비밀로 하자고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러블리스와 타켓은 리피와 로렌스를 집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한편 아침이 되어서 샨다의 아버지는 딸이 집에서 사라진 것을 보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한 아내에게도 전화를 걸고 샨다의 친구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도 딸의 행방을 물었지만 아무도 샨다가 어디에 있는지 몰랐죠. 마침내 오후 1시 45분쯤이 되어서는 샨다의 아버지가 경찰서에 딸의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전 10시쯤에 두 남성이 사냥을 나섰다가 들판 한가운데에 검게 그을린 시신을 발견한 신고 전화를 접수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시신의 신원을 바로 파악할 수는 없었죠. 오후 3시 러블리스와 타켓은 아만다에게 가서 샨다를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만다가 믿지 못하자 차 트렁크에 있는 피와 머리카락, 양말을 보여주었습니다. 러블리스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고 비밀로 하라고 강요했죠. 오후 8시 샨다를 들판에 태울 때 차에서 내리지 않은 로렌스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고 새벽에 자신과 친구들이 벌인 일을 부모님께 고백합니다. 로렌스의 부모님은 딸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자수합니다. 또한 리피 역시 두 번째로 자수했습니다. 경찰은 그날 오전에 발견된 시체가 샨다의 것인지 확인했고 치아 기록을 통해서 샨다의 신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범행을 저지른 그들을 모두 체포합니다. 인디애나주 당국은 4명을 살인, 방화, 흉기 폭행, 감금, 협박 등의 많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특히 주동자였던 러블리스와 타켓은 성폭행 혐의도 추가 기소되었죠. 이 사건은 10대 청소년인 가해자들의 범행의 잔혹성 때문에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러블리스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사건 당일 샨다를 처음 만났다는 것이죠. 또한 샨다의 부검 결과 폐에서 그을음을 발견하였고 불에 태워질 때까지도 살아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충격을 주었습니다. 아만다는 샨다를 죽이겠다는 협박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신고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범행 동기는 러블리스의 질투심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살인에 가장 적게 관여했던 로렌스와 리피는 범행에 동조하는 듯한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자신들 또한 죽일까봐 말릴 생각을 못했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범행 내용은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청소년법이 아닌 성인으로서 혐의가 적용되고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형을 피하기 위해서 혐의를 바로 인정하고 양형 거래를 했습니다. 주동자인 러블리스와 타켓은 각각 징역 60년, 처음 자수한 로렌스는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두 번째로 자수한 리피는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가해자 4명은 모두 학대가정 출신으로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성적인 학대나 폭행을 당했었습니다. 주동자 러블리스는 자신 또한 학대를 받고 정신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감형을 요청했지만 법원 측이 기각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샨다의 아버지는 딸이 살해된 이후로 큰 충격을 받고 술을 자주 마시기 시작했고 2005년에 53세의 나이로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습니다. 샨다의 어머니 역시 딸의 죽음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지만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서
러블리스를 포함한 가해자들을 용서했습니다. 특히 인디애나주에서는 감옥 내의 재소자들에게 장애인을 위한 안내견을 훈련시키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었는데요. 러블리스 역시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었죠. 샨다의 어머니는 2012년 그 프로그램을 통해 러블리스에게 엔젤이라는 이름의 강아지를 기증했습니다. 살인범에게 강아지를 기증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일부의 비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샨다의 어머니는 단호했죠. 이 일을 통해서 러블리스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길 바라고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또한 샨다의 어머니는 딸의 이름을 딴 샨다 장학기금을 설립해서 2009년부터 10년 동안 매년 2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제일 처음 자백했던 로렌스는 9년을 복역한 뒤 2000년에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백했던 리피는 14년을 복역한 뒤 2006년에 석방되었죠. 타켓은 2008년에 출소했으며 러블리스는 약 27년 정도를 복역한 뒤 2019년에 가석방되어서 4명의 가해자 모두 현재는 사회에 있습니다.